자, 그럼 이번에는 등차 수열 파트에서 안 보고 넘어가면 서운할 만한 그런 필수 예제 추가로 하나 챙겨보는데요. 준비된 예제 바로 읽어봅니다.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8, 곱이 120일 때 이 세 수를 구해보자 그랬어요. 자, 그러면 이 합에 대한 조건과 곱에 대한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도 그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세 수를 적당히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상황이고, 그러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이미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. 자,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세 수를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찾아주면 될 거냐, 가운데 수를 우선 미지수 하나로 설정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양쪽에다가 대칭적으로 수를 이와 같이 설정해 주면, 자, 미지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수를 설정해 주면은 일단 기본 세팅이 효율적으로 끝난 거예요.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세 수의 형태가 뭔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요. 자, 이제는 이 합에 대한 조건하고 곱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그 조건이 두 개 주어져 있으니까 식 두 개 세워서 A와 D의 값을 잘 찾아주면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합이 18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수의 합은 그 식을 자 생각해보면 3A라고 간단하게 나와요. 애초에 그 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쭉 더하면은 미지수가 하나만 남도록 그 식에서 그렇게 세 수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자 식이 간단하게 떨어지면서 세 수의 합이 18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3A는 18이어야 되고, 자 그럼 식을 정리해서 A는 6이어야겠습니다. 벌써 가운데 있는 숫자가 6이어야겠다고, 가운데 있는 숫자는 그 값이 결정됐어요. 그러면 A에 6을 집어넣어서 여기 숫자는 6-D라고 표현하면 되겠고, 여기 숫자는 6+D라고 표현하면 되겠죠. 그 상황에서 이제 곱에 대한 조건이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수의 곱이 120이 되도록 생각을 해줘야 돼서, 자, 그 곱에 대한 조건과 함께 식을 하나 더 적읍시다. 이 세 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요, 이렇게 적을게요. 6 곱하기 6-D 곱하기 6+D. 이 세 수의 곱이 120이 되도록만 이제 해주면 되는 상황이라서, 자, 이 식을 또 풀어 나가는데 양변을 6으로 나누면서요, 여기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 부분 정리해주면은, 자,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, 이 식은 36-D제곱이라고 자 전개해서 정리할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양변 6으로 나누면 이쪽에 남는 건 20밖에 없어요. 자, 그럼 이로부터 D제곱은 16이어야겠다라고 식을 써 나갈 수가 있겠고, 그러면 간단히 2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 구할 수 있죠. D는 뿔마 4라고 답이 나오고, 자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또 없는 게요, D가 만약에 4라 그러면 가운데가 6이고, 자 D가 4면요 여기가 2, 여기가 10 이렇게 세수가 나오고요. D가 만약에 -4라 그러면요 가운데는 6이고 D에 -4 대입해보면 여기서 10 나오고 저쪽에서 2 나오거든요. 자, 뭐 세 수가 나열된 순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세 수의 합은 18, 곱은 120, 그러면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맞죠?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거 맞죠? 자,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세 수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, 뭐 세 수의 순서 따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, 자 그대로 그냥 이 세 수는 2와 6과 10이겠다라고 방금 전에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적어주면 정답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잘 봐뒀죠? 근데 이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느낌으로 제가 좀 비효율적인 방식의 풀이를 하나 더 제시해 볼 테니까, 자 절대 이렇게 풀이하지 말자는 느낌으로 좀 봐주세요.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.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 그래서,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숫자를 A, 그 다음 숫자는 자 거기서 공차를 더해 나가는 식으로 A+D, 그 다음 숫자는 A+ED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요, 우리가 찾는 세 수를 이렇게 미지수 A와 D를 가지고 세팅해 놓는 순간에 자 풀이를 적어 나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, 세 수의 합에 대해 생각하자 그러면요, 자 쭉 더해보면 3A 플러스 3D라고 식을 적게 되고요, 그게 18이어야겠다라면서 식을 하나 완성하겠죠. 자 근데 이 식을 보면서
뭐 정리를 해보더라도 a 플러스 d는 6이라고 식이 정리가 되긴 한데, 어쨌든 아까랑 비교했을 때는 미지수 a와 d 중에 자 어느 것도 값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식을 이제 적게 되겠죠. 자, 이 세 수의 곱에 대해 식을 적자면은 a 곱하기 a 플러스 d 곱하기 a 플러스 2d라고 식을 적게 되는데, 그것이 120이어야겠다 라고 식을 하나 완성을 더 해놓은 상황에서 아까랑 다르게요, 숫자 자체를 애초에 대칭성 있게 세팅해 두지도 않았고, 또 합과 곱에 대해서 식을 적으면 간단하게 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 숫자 자체를 아까처럼 세팅해 둔 게 아닌 상황에서 당연히 상황 자체는 계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, 아까에 비해. 자, 그래도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. 예를 들어 이 식하고 이 식을 보면서 뭐 d는 6-a라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 6-a를 여기 뒤에다가 대입해 가지고 그 식을 세워보면 2차 방정식이 아마 세워질 것 같아요. 자, 그 2차 방정식의 답을 낸 다음에 그런 식으로 a와 d의 값을 차례로 찾으면은 아까랑 똑같은 답 나오겠지만, 자, 뭐 굳이 고생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세 개의 숫자를 이런 식으로 세팅해야 되는데,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애초에 식 자체를 간단히 적을 수밖에 없도록, 자, 또 대칭성이 뭔가 느껴지도록 처음부터 숫자를 이렇게 잘 세팅하는 게 우리에게는 지금의 상황에서 좀 중요하겠다. 우리가 편하고 싶으면은. 그게 지금 제가 전달하고 싶은 또 핵심 메시지가 되겠고, 자, 어쨌든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전달받아 주세요. 어쨌든 이렇게 풀이하면 비효율이다 이 말입니다. 자, 됐습니까?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까 전에 이미 다 구해봤고, 참고사항 하나 더 얘기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에 대해서 자 문제가 주어져 있다 칩시다. 그 네 수에 대해서 뭐 합이 얼마이며 또 그 네 수가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고, 자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. 그때는 결론적으로 그 네 수를 찾아야 된다면은 이렇게 그 네 수를 설정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겁니다. 자, 아까 전처럼 뭐 하나의 숫자를 a라고 설정하는 순간에 대칭성 있게 숫자들을 나열해 놓을 수가 없고요. 자, 그리고 아까 전처럼 공차를 d라고 설정하자면은 이 숫자 자체가 식을 적을 때 이쁘게 적을 수가 없어요. 예를 들면 뭐 a-0.5d, a 플러스 0.5d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적을 것도 아니고, 자 그래서 공차가 2d가 되게끔 뭔가 식을 이렇게 세팅해주면, 결론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 내수에 대해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그 내수를 이렇게 설정해주면 여러분들이 좋을 거다라고 참고 삼아 요 얘기까지 해보면서, 자, 이 필수 예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얘기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, 이 다음부터는 어떤 얘기가 이어질까요? 자,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또 중요한 얘기가 이어질 거거든요. 잠깐 숨 좀 고르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자, 또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.